YTN에서 그 웨어러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합성섬유 나일론 기초로 해가지고 뭐 다른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PC가 됐든 네, PVC가 됐든 PP가 됐든 뭐 상관없습니다. 플라스틱 계열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나일론이 오랫동안 열을 견딜 수 있으니까 나일론 안에 이렇게 기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냐면 인쇄 잉크를 이렇게 뿌리는 식으로 이렇게 전도성 잉크를 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중소 이렇게 하는 거죠. 제 기술 구조로 반도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다음에 피복을 입히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요즘 이런 부분하고 인쇄 잉크 방식으로 이렇게 전도성 잉크를 이렇게 인쇄하는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좀 중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콘덴서 콘센트인데요. 콘센트에 이게 안에 속재료인데 이게 문제가 최근에 저도 5개 교체를 했는데 여기가 얇아요.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보면 오목한 부분이 있고 이거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이쪽 부분은 볼록하게 좀 더 굵게 만들어서 전기선을 전체를 두껍게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원가가 많이 든 여기서 줄기를 하나 넣고 이게 꼽히는 플러그 꼽히는 부분에도 줄기를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이게 두껍게 이런 부분이 전기선이 얇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게 콘센트 이건 전 세계 제 기술 구조 특허입니다. 플러그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요. 뭐 이런 부분에 접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모든 접히는 부분에도 내신 구조를 구리선을 두텁게 하거나 외피를 두텁게 하나 이런 것도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아는 만큼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성 잉크를 이제 여기 뿌리시잖아요. 뿌리시면 합성섬유 이제 기반으로 하자 그랬는데 나일론 뭐 다른 거 하셔도 돼요. 근데 기술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 뿌리시면은 이 부분이 얇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요? 이 콘센트 같이 이렇게 단락 문제가 생기겠죠. 그 위를 마른 다음에 다시 한번 위를 층을 만들어서 길게 줄을 그어주는 식으로 가거나 다시 한번 잉크를 두께를 틀리게 해가지고 전체를 뭐 잉크 안 하셔도 전체 하셔도 되고 2번 하셔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줄을 그어주듯이 하시면은 제 기술은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YTN에서 그거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전기적 단락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콘센트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굽어지다 보면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움직임이 따라서 몸이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구겨진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전기적 단락 고장이 많이 나는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한번 잉크로 이렇게 인쇄를 하거나 뿌리거나 방식에서 다시 한번 위에다가 줄을 그어주듯이 이렇게 한다고 다시 한번 잉크를 인쇄를 두께를 좀 두껍게 하기 위해서 인쇄를 해주는 방식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걸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 콘센트 부분도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전 세계 모든 콘센트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남의 기술을 이제 갖다 쓰시면 개발하기 엄청 쉽죠.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갖다 베끼면 되거든. 자, 근데 그런 데 정확히 이제 알게 되겠죠 나중에. 저는 주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소송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술을 상하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진실 여부도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전도성 있고 반도체 이제 구리방막 뿌리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구리방막을 잉크 뿌리는 방식으로 뿌리실 때 거기에 전기적 단락 문제가 불량 문제가 생기면 특정 부분에서 그럴 거예요.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 그 부분에도 이렇게 한번 뿌리는 방식에서 다시 한번 유해를 더 뿌려주는 그 부분만 특정 회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시각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나노나 이런 나노수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될 때 전기가 옆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긴다. 그런 것이 이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기의 선이 회로가 그렇죠. 너무 이게 얇아지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깊이를 파고 좀 더 깊이 있게 파가지고 회로를 하시는 방법과 거기를 다시 한번 위를 적층해서 다시 한번 회로를 그어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어주는 방법들 다시 한번 이렇게 적층을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개도 그럴 수가 3개, 4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유리석영 코팅제 같은 코팅제로 절연막을 좀 절연을 하고요. 또는 의류 방수제 같은 거, 뭐 이렇게 코팅 방수제로 절연 구조를 만들고 다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회로를 그어주고 다시 절연해주고 이런 식으로 몇 겹을 쌓을 적층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의 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 기술 자체가 발열 문제로 인해서 반도체가 적층하는 문제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술을 여러 개를 이렇게 회로를 위에다가 올릴 때 유리석영 코팅제 같은 거나 방수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적층을 해주면은 이런 발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뭐 나노수가 내려갈 때는 특히 그게 흐르는 전력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절연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판에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뭐 이렇게 합성섬유 안에 합성섬유 에어럽을 이렇게 전기선을 만들 때도 그래서 이런 절연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절연 그다음에 위에 한번 유리석영 코팅 방수제를 바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바르서 아주 얇은 합성섬유 실 안에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서로 절연 구조를 이루는 거죠. 이런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광섬유도 되고요. 동축 케이블도 됩니다. 동축 케이블도 되고 반도체 부분에도 이런 기술이 사용돼요. 광섬유 같은 거는 그렇죠. 뭐 이게 광섬유 선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아까 처음에 동축 케이블을 얘기를 했었죠. 그 합성섬유 실 안에 합성섬유 안에 이렇게 뿌리는 방식이나 전도성 잉크로 해서 인쇄하는 방식이 아닌 아주 가느다랗게 실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을 구리선을 이제 원형관처럼 만들어 그 안에 이제 심지 구조를 넣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합성섬유 안에 동그랗게 이렇게 그 석영관 있잖아요. 광섬유 석영관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을 아주 가느다랗게 그 동축선이죠. 이제 신호선이 됐든 신호선으로 전기선으로 사용하셨던 아주 얇게 뽑아가지고 거기를 신호선으로 사용했을 때는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체 이제 내피나 외피 구조가 강화돼야 되겠죠.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안에 내신 구조를 이렇게 그 합성섬유 관으로 만들었다 또는 아크릴 관으로 만들었다 했을 때 투명관을 만들고 그 안에 구리선을 아주 실처럼 얇게 미세한 실처럼 얇게 뽑아도 나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구조를 절연 이런 관을 더 얇게 뽑으면은 그 안에 아주 얇은 형태로서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개의 아크릴 관, 합성섬유 관을 미세하게 만들어 갖고 그 안에 또 전선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구리 전선을 이렇게 긴 거를 아주 얇게 뽑아서 미세한 구조로 만들어서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나노스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신호선은 그렇게 크게 열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얇을수록 신호선은 이렇게 신호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신호선은 그렇게 얇게 만들수록 좋고 그다음에 그 전기선은 발열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거 두껍게 만들었죠. 열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기술 구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아주 얇게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부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고. 거기에 적합한 선은 합성섬유 나일론 선 같다고. 그래서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변형되지 않기 위해서 좀 튼튼하려면 기존의 전기선으로 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어넣을 때 그냥 하시는 방법, 그냥 전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전선 구조를 그 위로 이제 이렇게 덮어가지고 만드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갖다가 그 아크릴이나 합성섬유 만들 때 관의 형식으로 만들어 그 안에다가 미세한 구리선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겠죠. 또는 뭐 두껍게, 그건 두께는 회사맘이니까 그 안에다 넣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외피로 이제 합성섬유가 이제 이렇게 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뭐 전선 구조가 이루어지겠죠. 몇 겹이나 되면은 그 안이 이렇게 굉장히 튼튼해지게 되겠죠. 외피를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 안에 공간 안에 구리선을 갖다 배치를 함으로써 외부의 변형으로부터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방식을 어디다 쓰시냐면
이런 걸 이제 이런 아크릴 관이다, 합성섬유 이게 여러 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많은 아주 전선 자체는 되게 얇은데 여러 개 많은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사로서는 엄청난 거. 동주 케이블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특허예요. 그다음에 하나의 동축 케이블을 이렇게 선에서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분기해가지고 다시 넓어지는 이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현재보다 아주 얇게 미세한 구조, 머리카락에 뭐 훨씬 더 작은 나노스로도 만들 수 있어요. 실을 구리선 뽑기 나름이니까, 그죠? 그 안에 투명 아크릴관이나 투명 그 합성섬유 관으로 만들어 다시 예피로 또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채워주면 되니까요, 그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섬유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항섬유 투명관, 아크릴관이나 합성섬유로 관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을 아주 실처럼 얇은 아크릴 실이나 아주 실처럼 얇은 아크릴관이 들어갈 수 있다. 아크릴관 안에 아크릴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는 합성섬유 관 안에 아크릴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도 되고, 아예 그 방식도 되고, 아크릴관 미세한 아크릴 전체적인 구조는 합성섬유 실로서 움직이는데 그 내신 구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내신 구조를 아크릴이나 합성섬유 관으로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한 실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관 안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빛이 이제 그거를 아크릴로 그 실을 만들었든지 합성섬유로 만드는 또 다른 재료로 PC 종류도 그거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관안을 빛이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 그럼 그 관안에서 빛이 밖으로 새지 못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유리석엔 코팅 재료, 유리 방수제를 거기다가 해주면은 절연 구조가 되는 거겠죠. 절연 구조가 신호가 밖으로 셀 일이 없이 그쪽으로 집중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광섬유를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중소 이렇게 하고 사이즈를 틀리게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구리선도 그렇게 정기적 신호든 정기적인 방법, 정기적인 전송이든 아니 신호적인 전송이든 대중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뿌리는 방식이든 인쇄 방식이든 그렇게 만든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유를 마른 다음에 다시 한번 유를 신호를 선을 하나에 이런 식으로 선 하나 구워준다는 거죠. 두껍게 얇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적 단락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죠. 콘센트도 바로 이런 문제, 얇기 때문에 단락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웨어러블 합성섬유 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 얘기 하나의 기술이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기술 갖다 쓰면 되게 편리한 겁니다. 그거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일종의 도둑질 해가지고 그냥 기술 도용해 갖고 쓰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많은 연구 개발을 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는 다 따르셔야 될 때. 이게 그냥 베끼면 되지 뭐 아직 개발하세요. 이게 또 광섬유의 기존에 이제 광섬유는 석영관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석영관으로 하실 때도 석영관을 보다 미세하게 뽑고 거기를 아크릴관이 안에 석영관이 들어가게 하고요. 그다음에 안으로 빛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석영관 안에서도 이렇게 석영실을 만들어 석영실 나오거든요. 이게 석영실을 넣으면 그 안에 관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신호가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광섬유 이렇게 석영관 안에 이렇게 석영실이 있는 거죠. 광섬유를 만드실 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빛이 안으로 모이기 위해서 밖에는 이제 내신 구조로 빛이 흐르기 위해서 유리석영 코팅제로 이렇게 코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크릴관으로 됐든 합성섬유 관으로가 됐든 어떤 PC 계열이든 그런 관으로 생겼을 때 아주 미세한 관이잖아요. 그거를 구리선이 통과할 수도 있고 광섬유선이 통과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또는 그 안을 뭡니까? 입자 방식으로 뿌려진 가느다란 실에다가 입자 방식으로 뿌려진 그런 대중소된 그런 전기 전도성 구리선이 들어가거나 또는 합성섬유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반도체 만들 때처럼
반도체 구리방망 할 때처럼 인쇄 방식으로 한다. 다시 한번 거기다 줄을 그어주듯이 다시 한번 인쇄를 해서 이중 적층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갖고 신호를 뚜렷하게 처리해 준다는 거죠. 이중 적층으로 할 때는 이제 기존보다 두께가 똑같아도 되지만 그냥 얇게 해가서 줄을 그어주는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두께가 두꺼워도 되지만 줄 하나 여기다 그어주는 거죠. 굵게. 그래서 굵은 선을 만들어줘. 그런 방식으로 인쇄 프린팅을 하시거나 다시 뿌리는 방식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도 똑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이제 그 합성 섬유 기반해 갖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만들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전송 구조를 만드시면은 제 기술 구조는 웨어러블에서는 또 신호적인 전송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호적인 전송 부분도 이렇게 똑같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나 굵기가 틀린 광섬유선이 아주 미세한 구조라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 또는 그것을 대중소 이렇게 연결선상으로 입자 굵기로 갔다. 입자 크기 나노 입자도 상관없어요. 대중소 이렇게 서로 틀리게 해가지고 전기나 신호를 흐르게 하는 방식. 그것은 뭐 구리가 됐든 아니면 입자가 아니면 광섬유가 입자가 됐든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합성섬유 아주 미세한 실 구조로 광섬유를 입자 굵기로 그냥 석영실로 하셔도 되고 아주 미세한 실처럼 해가지고 아크릴선 또 아주 미세한 실처럼 해가지고 여기 나일론 90%짜리 있어요. 그 투명도 빛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시는 것도 제 기술 구조예요. 기존의 석영관 광섬유 안에 석영실로서 안 했던 내신 구조를 더 하나 더 내신 구조 안에 내신 구조가 들어가는 하나 더 만들어서 신호를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크릴이나 또 나일론,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플라스틱 계열들의 모든 것들, 페트도 뭐가 됐든 간에 이런 투명관을 만들어 놓고 유리석영 코팅젤에 의류병수제를 뿌려서 저렴 빛이 안으로 모이도록 해주고 얇은 실로서 들어가거나 또는 거기다가 구리다 그러면 구리를 입자 형식으로 대중세 이렇게 뿌려주는 방식과 인쇄 프린팅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프린팅하고 다시 한번 위에다가 프린팅을 해주는 이런 방식,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광섬유도 뿌릴 수 있어요. 광섬유도 입자 극구를 대중소 해갖고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합성섬유나 뭐 나일론이나 그래 아주 미세하게 거기다가 인쇄를 하는 거죠. 인쇄를 하거나 뿌리거나 광섬유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중소 해갖고 다시 한번 적층해갖고 이것을 뿌려주는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기술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적 저장 방식에서 서로 금속 배터리 대방식의 금속 배터리를 사용해서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체를 여러 개 결합해보면 거기 전기가 흐른다고. 그런 금속체는 서로 입자 굵기나 또는 나노 크기로 해가지고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서 전기선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전기가 흐르고 절연하면 저장 장치가 된다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전기적 저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신호적 저장에 있어서도 이것은 신호적 저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리 방식이었을 때는 구리나 금속체를 저장 방식으로 했을 때는 동일한 입자 굵기가 나노 크기로도 가능하다고 그것도 가능하고 광섬유로 한다면 이렇게 동일한 입자 굵기가 돼야 되겠죠. 동일한 입자 굵기가 크기가 되어서 약 갖는다는 선만 만들어주면 거기에 저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대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넷에서 나오는 그 웨어러블 기술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구조를 따르셨다면 인쇄 프린팅 방식이든 이렇게 실을 이렇게 얇은 튜브 안에 넣어가지고 얇은 뭐 아크릴 합의 튜브 안에서 갖는다는 선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쇄 프린팅 방식으로 들어가 프린팅 하든지 다시 한번 적층해 주는 기술과 튜브 안에 가느다란 그러니까 합성섬유 튜브 안에 아주 가느다랗게 하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관을 만들어줘야 돼.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실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구리선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광섬유 실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 방식을 선택하셨으면 제 기술고 근데 중간 부분을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서 전기가 잘 흐르도록
이렇게 뭐 반도체열에 동그랗거나 네모난 점을 찍어 놓는 것처럼 두께가 틀리게 한 부분을 콘덴서 겸 배터리 전봇대 형식으로 전기를 증폭하거나 신호를 증폭하는 기술을 SK 반도체에 쓰셨더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아니요, 저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쓰셨으면 제 기술 구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거기 전기를 배분할 때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통해서 전기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전력을 배분하는 이런 전기 공급 방식, 이런 것을 전기 저장 전기 뭐랄까 전원 공급기를 미세한 아주 작은 크기라도 만드셨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재를 결합해 가지고 그걸로 전기 저장을 하시고 하는 방법, 전원 공급기를 사용하셨어도 제 기술 구조가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갖다가 뭐 이렇게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로맥스 4.0 안 들어갑니다. 이해하기 싫나. 두께를 늘 이렇게 그 전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두께면 2개, 3개, 4개 이렇게 증가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전기차 들어갈 때도 전sob기 없애버리기를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쓴다. 아니면 그냥 두꺼운 걸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더 이렇게 동일한 두께가 이렇게. 그다음에 좀 더 강력한 전기 방식은 그렇죠.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갔을 때 더 강력한 파워 있는 전기가 나온다고.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이 인위적으로 배치되어서 웨어러블 기기에 사용됐을 때 그것은 제 기술 기조에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남의 기술 갖다 쓰면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는 저는 그 기술 구조를 몰라요.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네. 안 쓸 수가 없다. 그다음에 슈퍼 다이오드도 이게 제 방식의 어떤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체를 약간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가지고 슈퍼 다이오드로 사용하셨다. 그렇게 금속으로서 슈퍼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로 사용하셨다. 그러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기선은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다 점이나 동그랗게 네모난 점을 찍어서 전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슈퍼 다이오드가 되고 뭐 이 상태에서 전력을 끊었다가 열었다 하면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이 모양은 이렇게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으로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전력을 걸어주면 이제 콘덴서가 되는 거죠. 이 방식으로 콘덴서나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다이오드를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 구조 아주 미세한 구조라도 마찬가지죠. 이해가 가시죠? 그것은 제가 하지 않는다. 소송은 기술을 사가신 분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FA50이나 KF21 또 우리나라 국방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A사 레이더 하나 같은 데도 있을 수 있죠. 하나나 뭐 A사 레이더나 모든 그 군수 차량, 군수 부분에서 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배치되거나 서로 하나의 동일한 두께의 구리선에서 중폭 구조를 가지는 두꺼운 구리선으로 변화를 일으키거나 한 가닥이 여러 개로 만들어지거나 뭐 로맥 4.0이다 그러면 한 가닥을 2개, 3개, 4개로 이렇게 막 증가시켜서 그 전력을 중폭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는 그런 변압기를 사용하거나 중폭시키나 감소시키려면 4개짜리를 만들었다고 로맥 4.0 두께를 여기서 4개째 배치했다고 2개로 하면은 중폭 감소가 되는 이런 식으로 변압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두껍게 처리했다가 전선을 얇게 만드는 이런 변압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기선에 전력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중간 동그라미나 네모난 점을 찍어가지고 사실상 전력을 멀리 보낼 수 있게 증폭해서 보내 반도체 혈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전기선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다. 모양과 디자인은 수백 가지입니다. 기존의 전선과 두터운 분이 들어갔다. 그럼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그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무선 전송 방식에서 모든 전파에 있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습니다. 2개다, 3개다, 4개다. 그럼 이게 이제 숫자의 일종의 조합이기 때문에 어떤 걸 썼는지 알 수 없는 비밀 조합이며
뭐 구내 통신과 모든 비밀 통신, 모든 통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숫자의 조합이니까 무궁무진하게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서로 묶어서 가는 거로 굉장히 멀리 가고 신호가 다른 신호에 비해서 뚜렷합니다. 전력 송신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엄청나게 전력 송신이 잘 됩니다. 강력한 전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걸 공격할 때도 A사 레이더 할 때 이것을 쓰시면 모든 통신 구조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로 파형이 똑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거리를 약간 둬 가지고 통로 구조를 가령 이렇게 안에는 서로 그 전력을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가령 이제 가운데는 전력을 강하게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 똑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약하게 주거나 했을 때 서로 거리를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세 개로 A사를 있다 쌌다 이런 구조도 이렇게 어느 정도 너무 가깝게만 해주지 않으면 전파의 간섭이 없어요. 가깝게 해주면 하나의 전파로서 다시 합쳐지지만 거리를 떨어서 부목 현상을 일으켜서 쭉 간다, 멀리 직진한다고. 이거는 이렇게 그 전파의 그 동적인 정적인 방식이겠죠. 안에를 전력을 강하게 줘가지고 쭉 가면은 보다 멀리 갑니다. 이 방식도 이해가 가시죠? 하나는 안에 가운데 거는 전파가 굵기가 틀려요. 강한 전력을 줍니다. 나머지는 전파의 굵기가 전파의 파형이 틀립니다. 파형이 틀리고 강력한 전력을 주며 바깥에는 약간 부목 현상, 공간의 통로를 형성해서 멀리 가게 할 목적으로 부목 현상을 일으켜서 이것은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만들어 놓으시. 가까이 붙어놓으면 전파의 간섭 현상을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약간 떨어져 하면 멀리 갈 수 있는 전송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동일한 파형의 전파를 전력만 가운데를 강하게 해서 보낸 거고 또 하나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멀리 쏘내버리기 위해서 부목 현상을 일으켜서 이렇게 쏜다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무선 전파를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두 개의 선을 쐈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에 묶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약간 너무 가깝게 하면 전파의 간섭 현상으로 하나가 되죠. 방해를 근데 약간 거리를 떨어져서 공간이라도 하면 서로 간의 의지가 돼가지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을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조합을 만들 수도 있으며 워키토키 이 방식으로서 수십 개의 주파수를 만들어 가지고 휴대폰 휴대전화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 만드시는 경우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적재산권 도둑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갖다 놓으면 연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연구조류가 없어야지. 그죠? 네.